5G 요금 감수하시겠습니까? 이 통삼사가 오는 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같은 날 출시되는 갤럭시 S10이 자연스레 전 세계 첫 5G 스마트폰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요금이 문제입니다. 당분간 5G가 언론의 일면을 장식할 거로는 보이긴 하는데 우리 삶의 일면을 장식할지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5G가 이렇게 관심이 큰 거 그만큼 혁신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지금 5G가 이제 4G를 이어서 통신 속도를 LTE의 한 대비 20배 정도의 비약적인 어떤 향상을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측면은 5G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5G를 선점한다는 것은 통신 시장에서 그 정도 어떤 자신의 기술적인 그 어떤 가능성 또는 기술적인 역량을 과시하는 이런 용도로서 현재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경쟁 와중에서 한국이 선점하는, 그리고 5G 폰을 먼저 내놓으려는 그러니까 이 이제 와중에 국내 그 언론이나 한국 그 전체 국민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 5G 스마트폰과 이통삼사 요금제 가격도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 5G 스마트폰 가격은 한 160만 원대입니다. 160만 원에서 20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금제가 3사가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가격대를 좀 보시면은 5만 5천 원대가 다 최저 요금제로 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5만 5천 원에 이게 지금 데이터 용량을 보면 8GB 혹은 9GB, SK텔레콤은 8, LG와 이제 KT는 9GB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요금제가 이제 7만 원대, 9만 원대, 12만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용량들을 보면 7만 원대에서 150GB, 9만 원대에서 200GB, 12만 원대에서 300GB. 이제 KT와 LG 플러스 저 수준인데 한 3시간 전쯤에 KT가 무제한 요금제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이제 7만 원대부터 이 데이터 무제한으로 가게 되는데 스스로 좀 파격적인 요금제를 지금 제시를 하게 되면서 암묵적으로 먼저 좀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G 플러스 하여간 제일 싼 건 5만 원대가 이제 8기가 혹은 9기가고 그 다음이 7, 9, 12 정도로 해서 많게는 한 300GB 정도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KT만 완전 무제한 데이터 프로그램을 내놨네요. 그렇죠. SKT하고 LG는 어느 정도까지 쓰고요. 그러니까 150이거나 200GB 쓰고 이제 LTE로 바꾸게 되는 지금의 이제 무제한 요금제와 거의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5G판은 깔렸습니다. 그런데 썩 개운치는 않습니다. 역시 이제 소비자 요금 부담에 대한 걱정인데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소비자 생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빠르다고 느껴가지고 딱히 새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5G 요금제가 되게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너무 좀 비싸면 오히려 소비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나오게 돼서 사면 좋겠지만 아직 제가 신분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는 지금 쓰는 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기술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람들도 더 좋아할 거고, 지금 핸드폰 사용한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바꾸면 좀 더 빨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는 거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 경제적 능력으로 볼 때 20대가 대단히 취약한 이제 취업 이제 구직 이런 이슈와 관련 맞물려서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돈이 없는 세대가 20대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5G 등등에서 컨텐츠 소비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얼리 어댑터적인 그러니까 선구적인 어떤 컨텐츠 소비를 하고 있는 층 자체가 또한 20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없는 세대가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5G의 혁신을 끌고 가야 되는 또는 갈 수밖에 없는 세대인데 이 두 개의 괴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세대가 5G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비싼 요금제에 걸리면 결국 안 된다는. 그러네요. 두 개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특히 결국은 이제 젊은이들이 해야지 또 보편화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5G가 이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이런 어떤 굉장히 곤란스러운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그 컨텐츠를 끌고 갈 만한 세대 자체가 또 이 소비자들의 부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즉 높은 가격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다면 향후 이제 5G가 제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비싸면 비싼 대로 그 값을 해야 할 텐데 평론가님, 5G 폰은 제값을 할까요?
당분간은 조금 제값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G 시대가 완전히 오려면은요, 제일 먼저 네트워크, 망이 다 과거 LTE처럼 깔려야 되는데 네. 지금 막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5G 폰 한 뭐 160만 원, 또 이런저런 폴더폰 하게 되면 200만 원대를 산다고 쳐도 완벽하게 이 5G를 누리기에는 한 2, 3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요금제를 소개해드렸지만은 요금제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5G를 즐기려면 300GB, 거의 12만 원대 정도는 이제는 해야지 되고 5만 원대가 8GB, 9GB인데 영화 한 편 뭐 한 4GB짜리 그 1초에 받거든요. 그 두 편 2초에 받으면은 한 달 끝이 납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5만 원대 요금제는 전혀 좀 의미가 없는 5G로서는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번 한 2020년, 2021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5G 폰 뭐 비싸게 샀는데 아직까지 컨텐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대부분 지금 VR, 가상현실 쪽으로만 뭐 많이 좀 개발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그것만 이렇게 쓰고 앉아 있는 게 다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좀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5G용으로 콘텐츠도 부족한 데다가 저렴한 요금제를 쓰면 빨라진 통신 속도도 뭐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금방 끝나죠. 네. 네. 그리고 교수님, 이거 말고 또 지금 봐야 할 게 일부 지역에서는 또 5G 서비스가 제공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기지국 등등이 아직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5G 선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일단 한국이 먼저 터뜨리고 보는 사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일단 먼저 5G의 서비스라든지 어떤 폰도 그렇고 출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이런 좀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체적인 어떤 현재 5G하고 LTE 상황을 보게 되면 LTE가 예를 들면 4차선이라고 생각하고 5G가 예를 들어서 뭐 16차선이라고 생각하면 16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4차선으로 확 줄어버리는. 그러니까 도로를 그러면 16차선이라는 정말 이 초광역의 어떤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5G로 가다가 어느 단계에는 LTE로 바뀌어버린다든지 지역에 따라서. 또는 통신 요금이 용량을 다 써버리면 5G에서 LTE로 확 바뀌어버린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한 의미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5G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요. 이렇게 매번 새로운 세대의 통신 기술이 들어올 때마다 근데 그런 현상은 매번 있었을까요? 예, 매번 있었습니다. 네. 매번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5G라는 용량과 속도에 맞춘 콘텐츠가 특히 완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지금 현재는 더 과거보다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정말 16차선, 32차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달리는 차가 없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또는 기존에 예를 들면 4차선에 달리는 정도의 뭐 차량만 16차선에 달리고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고 특히 이제 VR 등등의 일부 크기 제한된 범위의 콘텐츠가 5G에 맞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5G의 정말 5G의 그 특성을 풀리 전체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는 현재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평론가님, 그럼 이렇게 보면은 5G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멀고 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숙제를 제시해 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통신사들이 아마 깔게 될 것 같고요. 요금제 비싸다고 하는데 망이 쭉 깔리게 되면 실은 이제 저가 요금제도 또 용량도 많이 주는 요금제도 나오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디바이스,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잘 만드니까 여기까지도 실은 별 걱정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실을 컨텐츠입니다. 뭐 많은 영화에도 나왔고 최근에 캡틴 마블 같은 거 보면 손을 이렇게 대면 거기에 이제 홀로그램이 이렇게 딱 뜨잖아요. 이제 5 시대가 극한으로 가면 이제 결국 이 홀로그램 통화도 해야 되겠고요. 정말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 전기 자율주행차도 5 시대에서 하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실을 만한 콘텐츠는 준비가 돼 있나? 미국은 4월 15일 날 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겼거든요. 미국은 10일 됐네요. 출시 자체로는 이겼는데 과연 콘텐츠까지 다 대결해 본다면 우리가 세계 최초에서 만족할 때는 아니다.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G 서비스를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는 시기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정은 교수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